안녕하세요. 오늘 한글날이기 때문에 한글에 대한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글에 대한 놀라운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혹시 글을? 내 영혼을 출중한데. 그러니까 글을? 기억. 미스터 션샤인 다들 보셨나요? 이제 미스터 션샤인에서 최유진 캐릭터가 한글은 되게 유창하게 잘하는데 한글을 읽지 못하는 그런 반전 포인트가 있었죠. 여러분들은 한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한글에 대해서 좀 알지?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알고 있는 이 한글, 그런데 이미 이전에 있었던 문자를 모방하여서 한글이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믿으시겠어요? 무슨 얘기냐고요? 궁금하시죠? 네, 제가 오늘 그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글과 한글날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서 한글이 모방했다는 그 이전에 있었던 문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공휴일, 빨간 날 이럴 때 다들 지금 집에서 이불 속에서 이렇게 누워서 뒹굴뒹굴 거리면서 유튜브 보고 있지 않나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런 많은 공휴일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지난주에는 또 개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개천절에 대한 영상도 올렸는데 혹시 개천절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이 링크 클릭하셔서 그 영상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한글날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한글날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기념일이에요. 한글날은 훈민정음, 즉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한글을 창제해서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국경일입니다. 한글날은 원래 1926년 일제강점기 시대에 조선어 연구회에서 지정한 음력 9월 29일 각야날이 시초입니다. 1910년대 초에 주시경 선생님을 비롯한 한글 학자들이 크다 그리고 하나라는 의미가 담긴 한자를 써가지고 한글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당시에는 한글이라는 말이 잘 안 쓰였고 그거보다는 각야글 또는 언문 이런 말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 한글날이 아니라 각야날이라고 지정을 한 것입니다. 이후 1928년에는 한글날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1940년에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한글이 훈민정음이 반포된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는데 근데 그때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라서 이제 통제가 심하고 해서 따로 기념일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가 광복한 이후에 지금의 양력 10월 3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한글날은 1970년에 처음으로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중간에는 공휴일의 자리를 잃고 단순한 기념일이 되는 그런 암흑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한글날을 국경일로 제정해야 된다라는 운동을 한 결과 2006년에 다시 한글날이 국경일로 제정이 되었고요.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한글날을 기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한글은 어떤 글자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은 조선의 제4대 임금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반포한 글이라는 것, 그리고 14개의 자음과 10개의 모음으로 이루어진 문자다라는 것 정도가 있죠. 그런데 문자라고 하는 것은 문명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문자가 있어야만 기록을 남길 수가 있고 서로 간에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문자가 없다면은 그 시대,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이제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해 준다거나 후세에 남긴다거나 하는 것이 매우 힘들겠죠. 그런데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나라의 상황은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나라에서 내려오는 글은 모두 한자인데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이 너무 많아서 큰 불편을 겪었죠. 그리고 한자를 쓸 줄 안다고 해도 이제 우리 말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생각을 구체적으로 자유롭게 한자로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장애를 없애기 위해서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셨는데요. 그래서 훈민정음에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한글은 우리에게 오기까지 또 힘든 시간을 많이 겪었습니다. 당시에 한자와 한문 생활에 익숙했던 사대부들은 자신의 지배 계층의 그런 특권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한글이 제정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채말리라는 사람은 조정 이래 지성으로 중국을 사사하고 모두 중국 제도를 받들어 왔는데 만약 훈민정음이 중국에 전해지는 날에는 4대 모화의 부끄러운 일이라는 한글 제정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연산군 때는 한글은 천한자나 아니면 아녀자들이나 배우는 글이다라면서 천대하고 비하를 했습니다. 그렇게 300년 이상 한글이 제대로 가르쳐지지도 전해지지도 않았고 그러다가 조선 후기가 돼서 신학자들에 의해서 한글이 조금씩 연구가 되기 시작하고 고종 황제 때 칙령으로서 한글을 국문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온 한글인데요. 이제는 한글에 대한 자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든 사람과 반포일과 글자가 만들어진 원리가 알려진 글자입니다. 원래 문자라는 거는 고대부터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 문자, 그림을 그려서 소통을 하거나 그런 게 상형 문자도 되고 해서 누가 딱 정해서 만들고 반포하고 이런 문자가 세계적으로는 경우가 없거든요. 한글이 유일하고요. 가장 놀라운 거, 가장 세계 사람들이 놀라는 것은 한글이 정말 너무나 과학적인 글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은 다른 문자들과는 달리 인간이 낼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발음을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한글로 적을 수 있는 그 표현의 소리가 거의 약 1만 1천 가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한글은 음소와 음절과 형태소가 이렇게 딱딱딱 구분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 현대 문명에서 크게 빛을 발합니다. 일명 디지털 친화 문자라는 평을 얻고 있는데요. 컴퓨터나 휴대폰에 입력이 용이한 점을 말합니다.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문자 구성과 전달 속도가 영어보다 3배 빠르고 중국어보다 8배, 일본어보다 5배가 빠르다고 합니다. 또 한글은 백성을 위해서 만든 글이잖아요. 그런 만큼 굉장히 쉽고 간단해서 누구나 빠르게 습득을 할 수 있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문해율, 글을 읽을 수 있는 그 수치가 97, 8%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는 이런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해서 세종대왕 문맹 퇴치상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1990년부터 문맹 퇴치에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이 중에 과학적인 문자라는 점에서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한글에 대해서 꼭 알아둬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글이 단순히 과학적으로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한글에는 우리 한민족 고유의 삼신사상과 음양과 오행의 원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에게는 예로부터 삼신문화가 있었는데요. 삼신각을 세워놓잖아요. 삼신각에서 삼신님께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사극에 보면 자주 나오는 장독대 위에다가 정환수를 떠놓고 아이고 삼신님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삼신 할머니를 찾거나 이런 여러 가지로 삼신 문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삼신은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는데요. 한글이 만들어질 때는 어떤 의미가 쓰였냐면요. 삼신이 현실에 드러난 그런 살아있는 삼신, 이게 바로 하늘과 땅과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과 인간을 상징하는 글자를 만들었는데요. 하늘을 의미하는 아래아자, 그리고 땅, 수평성을 말하는 으, 그리고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이 세 가지를 서로 조합을 해서 여러 가지 모음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하늘을 의미하는 아래 아자가
의의 위에 있거나 또는 이의 바깥쪽, 오른쪽에 있을 때 하늘의 소리라고 해서 양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아래 하자가 의의 밑에 있거나 안쪽에 있으면 땅의 소리라고 해서 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오, 아 이런 것은 양성 모음이라고 하고 우, 이런 거는 음성 모음이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자음에는 오행의 원리가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5개로 나누어서 배우잖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언어로는 어금니 소리, 혓소리, 입소리, 입술소리, 목소리 막 이런 거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훈민정음에는 이 5가지를 오행으로 분류를 해놓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류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기역과 키역. 기역과 키역은 어디일까요? 나무, 목입니다. 그리고 니은과 디귿, 티귿, 리을은 화, 불화. 그리고 입술 소리인 미음과 비읍, 피읍은 토, 흑토. 그리고 시옷, 지읒, 치읓은 금, 최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응과 히읗은 물수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왜 그렇게 되는지 일일이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이제 나중에 한국의 음양, 오행, 사상 이런 거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꾸 메인 주제가 뒤로 밀리는데요. 이 영상이 지금 몇 번째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오래 찍을 줄 몰랐어요. 편집하면 되겠죠? 자, 아무튼 오늘의 메인 주제입니다. 한글과 한글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알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한글의 장점에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돼요. 뭐냐면은 한글의 역사성입니다. 초반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한글이 진짜로 세종대왕님이 처음으로 만든 문자일까요? 땡! 아닙니다. 1940년에 발견된 훈민정음 회례본을 보면요. 자방고전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옛 글자를 따라 글자 모양을 만들었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리고 세종실록 103권 갑자년 2월 경자의 기록에는 업무는 다 옛 글자에 근본한 것이요 새로운 글자가 아니다 라고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옛 글자는 대체 어느 시대의 글자를 말하는 걸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종대왕께서 모방하셨다는 문자는 단군조선 시대의 가림토라고 하는 문자입니다. 단군조선은 총 47분의 단군이 다스린 나라거든요. 지금 단군조선의 역사를 기록한 단군색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단군조선의 제3세 가륵단군의 기록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위 2년, 단기 153년, 기원전 2181년. 풍속이 일치하지 않고 지방마다 말이 서로 달랐다. 비록 상형, 표의 문자인 진서가 있어도 10가구 정도 모인 마을에서도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 많고 땅이 백리가 되는 나라에서는 서로 문자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에 가륵단군께서 삼상을보륵에게 명하시어 정음 38자를 짓게 하시니 이것이 가림토다. 여기 가림토를 보시면요. 보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한글과 거의 흡사하죠?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이걸로 보면은 우리의 한글이 지금으로부터 4199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라고 하는 이 문자가 단군조선 시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단군조선 시대의 문화가 얼마나 뛰어났을지도 상상이 되시죠? 근데 뭔가 찜찜하죠. 세종실록에도 훈민정음 회례본에도 단군세기에도 기록된 이 내용을 우리는 왜 이제서야 알았을까요? 솔직히 오늘 단군이 47분이나 계셨다는 사실을 처음 들은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왜곡된 게 아니라 너무 심하게 왜곡이 되어 있어요. 역사가 왜곡된 이유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스스로 왜곡한 것도 있고요. 중국이 왜곡한 것도 있고 일본이 왜곡시킨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이런 제대로 된 역사를 배우지 못하고 복원을 못하고 있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일제강점기 시대의 일본의 역사 왜곡입니다. 하야시 코우시가 헝거크카라 돌아오를 때 닉강기 떼쇼를 누르고 오를 거야. 장당하는데 조선인들은 목숨을 내놓고 달려들어. 자, 그럼 지금부터 뭐로 해야 하루까? 세신. 조선의 세신을 기손스른다. 민족성을 마르살해야 한다고. 난 그런 일을 하루 거야. 방금 봤던 영상처럼 일본은 우리나라를 처음 지배하고자 할 때부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우리 민족의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오래된 역사, 위대한 역사, 제대로 된 역사를 모두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1910년 11월부터 우리나라 조선에 있는 모든 역사서를 전부 압수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서를 모두 불태우는데요. 그때 압수해서 불태운 역사서가 무려 20만 권이라고 합니다. 20만 권이 얼마나 많은 양이면 그걸 다 태우는데 일주일 동안이나 연기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책을 다 없애고 나서 조선사 편수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듭니다. 그 조직에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1,000억 정도 되는 돈과 일본의 엘리트 학자들 30명을 모아서 조선의 역사를, 우리나라의 역사를 일본의 의도대로, 마음대로 편찬을 해서 역사책을 만듭니다. 그렇게 쓰여진 책이 조선사라는 책이고요. 그 책을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웠습니다. 일본의 의도에 맞게 왜곡된 역사를 배워온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광복이 된 이후에도 우리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역사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요, 조선사 편수회에 참여한 친일파 학자 이병도라는 사람 때문인데요. 광복이 된 이후에도 이병도 교수가 남한의 역사학계 주도권을 잡아서 일본의 식민사학을 그대로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역사학계의 주류 세력은 그 이병도 교수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올바른 역사를 배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연사랑에서는 이런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올바른 국통맥을 바로 세워서 우리 민족의 원형 정신을 되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영상을 보시고 나도 올바른 역사를 배우고 싶다, 나도 이런 왜곡된 역사를 바로 찾는 운동에 동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이나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그래도 한글날로 매듭 지어야겠죠. 한글은 세계에서도 이미 그 우수성과 위대함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석학자들이 이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 칭찬을 했는데요. 영국의 언어학자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했고요. 서섹스대 교수인 제프리 샘스는 한글이 가장 독창적이고 훌륭한 음성 문자라고 했습니다. 또 한양대 석좌 교수인 베르너 사세는 한글은 한국의 전통 철학과 과학이 결합된 세계 최고의 문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명성에 맞게 훈민정음은 우리나라 국보 제70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1997년 10월에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유산입니다. 뻔한 말이지만 가볍게 들으면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한글날인데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한글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청소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었던 한글의 진짜 기원에 대해서도 꼭 기억해 주시고 혹시 주변에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들었던 내용이 유익하고 재밌었다면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공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앞으로 더 좋고 더 유익한 영상을 많이 들고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